예,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 즐거운 일부 순서 보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저 내용을 먼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그것도 수석으로 선출이 된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를 만나서 이거를 망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5.18 관련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 운동의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김수철 부원장 그게 당론 아니에요? 그렇죠. 당은 전문에 나와 있으니까요. 예. 뭐 당론 이상의 것이라고 봐야죠. 예. 예. 그런데 그렇게 본인이 얘기해놓고 이제 뭐 좀 논란이 되니까 개인 의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먼저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랑 얘기했던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좀 들어볼까요?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전라도는 영원히 10%예요. 영원히 10%.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전라도의 우파 10%들이요 더 난리요. 김기현 좀 미쳤다는 거야 도대체가. 우리도 원치 않은 것을 왜 저렇게 떠드냐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저도 반대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 돌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근데 저게 예배예요? 예배 때 그랬다고 예배에 기사가 나왔. 참석했다가 예. 예. 그럼 지금 저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불려 나왔어요. 예배 이제 예배 전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배 나와서 이제 그러면 정광훈 씨는 저런 식으로 예배를 하는가? 이제 예배 자체가 아니라 예배가 끝난 시점에서 이제 그 온 사람들 불러내서 이제 뭐 단상에서 대담하는 식으로. 예배는 아니고 뭐 다른 형태 아니, 같은데.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들 선거 때 보면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잘 되시거나 이러시면 초청해가지고 예배 드린 다음에 이제 앞으로 모셔서 그동안의 소회라든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정광훈 씨가 목사죠? 네, 목사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정치 개입 정도가 아니라 정치를 하죠? 그렇죠. 정치를 무슨 하고 당도 있지 않나요? 네, 무슨 자유 무슨 당이 있는 걸로 알고 지금 있습니다. 자유민주통일당인가에 뭐 당수로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20년 전부터 기독교 민주당이라고요. 그 준비를 해서 했고 뭐 한 저분이 정치하신 지 20년 됐고 또 그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저분을 이단 규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게 이제 너무 항의가 돼가지고 최근에는 일단 이렇게 검토하는 걸로 돼 있고 실제 뭐 목사라는 타이틀만 달고 있지 그냥 정치인이죠. 김재원 최고는 왜 저기를 간 거죠? 이번에 이제 본인에게 그 지지를 선언하기 위해서 정강훈 목사하고 가서 정강훈 목사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서로 그 일종의 협약 같은 것도 맺고 이런 뜻 모양입니다. 말로. 전당대회 기간에? 예. 그래서 지지를 얻고 이제 그 덕분에 1등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강훈 목사가 이 선거 과정에서 뭡니까 이제 울산 땅 투기 문제에 대해서 한교안 대표가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강렬하게 공격하니까 오히려 뭐 폭로하고 돈 받았다 이런 싸우고 그런 것 해서 이제 국민의힘 정령 운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김재원 최고 이제 저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니까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이제 뭉개는데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 개인 의견이니까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립 서비스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덕담을 한 거죠. 조상묘 판다 이런 말도 하셨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좀 수익- 선거 운동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근데 김영주는 어때요? 김재원 최고가 삼선했나요? 삼선을 지금 정치 오래 청송에서 했잖아요. 했고 정무수석도 하고 뭐 좋은 자리를 많이 했고 다만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중랑에 나오시다가 안 되고 또 대구 갔다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약간의 어려움을 겪은데 이번 최고위원회 이렇게 뭐 최고위원으로서는 1등을 함으로써 이제 나름대로 본인은 좀 명예 회복을 했다고 해서 좀 들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제 두 가지를 짚어보고 싶어요.
그 제가 아는 김재원 최고가 저런 이야기를 단순히 실언으로 하고 그랬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뭔가가 계산이 있고 노림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저랬을까? 그리고 네. 이렇게 되면 어떤 논란이 일 걸 뻔히 알면서도 그랬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그 노림수가 하나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 아닙니까? 네. 저 발언과 국민의힘 관계 이것도 짚어보고 싶은데 먼저 어떤 노림수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간 것은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좀 우파 쪽에 좀 더 그 극우로 돼 있는 분들도 그 동안의 선거 과정 동안에 어떤 본인을 도와주신 데 대한 감사의 부분 또 이참에 황교안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영역들을 본인의 것으로 조금 더 가져오겠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를 더 한다 그러면 이분들을 제외해 놓고는 사실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저 무대 앞에서 그런 질문을 받고 답하는 것은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냥 은연중에 자기 본심이 나왔고 그걸 뭐 디펜스 하다 보니까 립 서비스죠, 뭐 조상묘죠 이렇게 반 부분인데 스스로도 담지 못하는 정도의 자기 반응이 있어서 자기도 좀 당혹스럽지 않았겠냐. 지내놓고 말을 하고 나다 보니까 아 이게 대통령 공약 사항이네. 아 뜨거라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최영 원장 정광훈 씨가 어찌됐든 목사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5.18 정신을 단순히 표로 생각하는지 그 부분은 참 이해가 안 돼요. 아까 김주수 소장이 얘기했지만 정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인에는 자기가 끌고 있는 그런 어떤 집단의 어떤 생각들을 지금 표출을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정광훈 목사의 그런 어떤 지지 세력들을 보면 굉장히 극우적인 성격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런 표현들이 지금 나온 것 같고요. 저는 뭐 지금 거기서 그거를 뭐 맞받아서 저렇게 김재현 의원이 얘기했던 자체가 진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뭐 당 윤리의 감이 아니라 저는 뭐 극한 처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보면요, 뭐 지금 여야가 이렇게 나눠 있으면은 이거 민주화 운동이라고 명명한 건 노태우 정권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념일로 한 건 김영삼 정권이에요. 다 그 맥락이 여야를 떠나서 진짜의 보통 보편적 가지로서의 5월 정신이 지금 살아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아까 앵커 얘기를 듣고서 저분이 굉장히 말을 균형 잡게 잘 하시는 분인데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을 건데 홀리지 않는다면은 저런 말 했다는 거는 진짜 믿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아까 그 네, 입장을 얘기하셨는데 김재원 최고 저 말이 만약에 국민의힘 당론과 어긋나고 전혀 그 방향이 아니라고 그러면 뭐 윤리위원회 조치를 한다든지 뭘 해야 국민의힘도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그걸 이제 본인이 이제 지금은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게 이제 당헌이나 당규에 나와 있는 그 워딩하고는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본인이 조금 적절하게 사과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 입장에서는 당헌 당규를 좀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주 명문화되어 있는 그 영인데 여기에 보면 5.18 민주화운동, 6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받는다 이렇게 당헌 전문에 나와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광주에 가셔가지고 헌법정신 그 자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한번 본인께서 조금 수기의 시간을 가지시고 적절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진짜로 그럴까? 솔직히 좀 믿겨지지는 않아요. 김두수 소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예. 국가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양반도 그동안에 뭐 이상한 얘기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뭐 5.18 북한 개입설 얘기했고 헬기 사격 부정하고 과거사 왜곡 발언하고 그랬는데 어저께 또 국회 행안위 전체회에서 과거 인터뷰에서 5.18에 북한이 본인들의 의도대로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적이 있지 않느냐. 이영석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니까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군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다.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개인적으로 이 양반이 이 관련해서 글도 쓰고 일종의 논문도 쓰고 주장도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 뭐 학신범이고요. 반성할 생각도 전혀 없고 이제는 좀 더 이게 그 범위가 좁혀오니까 북한군이라고 한 게 아니라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해서 말을 좀 둘러갔는데 이게 반성하지 않는 거죠. 김재원 이 최고도 이건 적극적으로 자기가 당헌에 있는 전문의 내용을 하고 연결도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하고도 연결 안 되면 바로 그냥 사과하면서 무릎을 꿇어도 윤리에 해부될 판인데 뭐 뻔뻔하게 그냥 개인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게 이게 다 기록이 되는 시대인데 유튜브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린우리당 시절에 문희상 그때 당시 당대표가 그 보궐선거에 각 지역 보궐선거마다 나오는 사람을 다음에 바로 건설위원장으로 우리가 국회 임명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돌발 영상에 떠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보궐선거 끝나버렸거든요. 다 기록되고 말이 충돌하는데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이게 수석 최고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힘의 어떤 정신을 대표한다는 분이 이래버리면 국민의 입장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낸 거 아니냐라는 글이 엄청 올라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아까 우리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상황 자체가 뭐 약간 준비되지 않았던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 노림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그 좀 더 너무 나은 것 같고 제가 좀 그 두렵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마음속 상태가 그렇게 응답을 하면서 나온 게 아닌가에 대한 더 두려움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이 민주 정신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마음의 생활 양식으로서 존재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답을 하는 과정에서 속내가 내비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다, 참담하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제 26년째 지금 현재 광주 출신인데 와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좀 참담하고 안타깝다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사실 또 얼마나 호남에 가서 공을 들였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발언 하나로 공든탑이 무너지고 이러는 과정들이 좀 반복되는 것 같아서 뭐 굉장히 좀 안타깝고 지금 뭐 별로 드릴 말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원 최고하고 정광훈 씨하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불가능해요. 그것은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나중에 또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을 돌리는 것 같은데 헌법 정신에 그러면 아니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당론인가요? 뭐 공약과 당론은 같이 간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공약은 대부분이 다 당론으로 보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최고의 공직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론에 위배되는 발언을 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그게 근데 이제 당론에 위배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김재원 최고가 말씀하셨듯이 개인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이야기해도 적이고 뭐 또 쳐죽일 놈 같이 이야기해놓고 이렇게 당론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면 뭐 갑자기 해서 그랬을 거예요. 뭐 개인 의견이에요. 이렇게 넘어가고 왜 잣대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지켜봐야 된다. 이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에게 어떤 뭐 사과나 이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당은 당글 좀 읽어보고 그렇고 좀 수기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저는 적절한 조치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게 또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거나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당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좀 됩니다. 김두 소장 보시기에 사과할 사람 같습니까? 뭐 워낙 뺀질뺀질한 분이라 저는 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옛날 이제 정치부 기자 시절에 이렇게 그 무슨 뭐 회의를 취재하러 갔던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정형근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정원 안기부 출신에. 묵주. 갑자기 우리 카메라 기자와 함께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지역 감정 조장을 하는 발언을 막 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막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지역 감정 조장 발언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저 사람은 잘못했다고 비난하지만
실제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표가 결집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노리고 그 짓을 한 건데 그때만 해도 순진해가지고 제가 넘어간 거예요. 이제 김재원 최고 지난번에는 공천 못 받아가지고 서울 중랑에 이렇게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최고위원 됐으니까 본인 원하는 경북 상주 출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짓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강훈 목사 계열의 아스팔트 우파 이 사람들을 이제 지지 기반을 끌어당기면 그 내에서 기본적인 탄탄한 15% 정도를 가지는 거고 거기에 전통적인 경북표를 가져오면 확고한 이제 그래서 뭐 또 1등 최고위원이 됐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정치적 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찾아가서 감사를 하다가 이 사단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는 뭐 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본인도 수석 최고가 됐고 본인 최고 지도부의 지금 가장 큰 그 숙명이라고 하니까 목표가 내년도 총선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뭐 극우표 몇 표를 잡아가지고는 수도권 선거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국민의힘 전체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명색이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내 총선만 생각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기 지역구 구민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을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 생각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퍼즐을 맞춰보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당 전당대를 보시면요. 일단 당대표에 대구 경북이 하나도 없어요. 최고위원회 대구 경북이 원외인 김재원 의원 딱 하나 했어요. 그래서 대구 경북의 여론이 진짜 불같았습니다. 왜 대구 경북 보수의 심장은 대구 경북을 이 대변할 사람이 어떻게 지도부에 한 명도 없느냐 이런 게 여론으로 굉장히 깔려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준수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극우적인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 정치적 계산에서 분명히 가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진짜로 연포탕 얘기를 하면서 화학과 같이 같은 방향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아까 립서비스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웁수람님이 그런 글 주셨어요. 대통령 공약을 립서비스라고 했다면 대통령실에서도 멘트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글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나요? 일단 지금은 이제 그 아직까지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뭐 그 나온 게 아직 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용이 전문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이제 그 표현 자체가 그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은 공약 자체로 존재하는 건데 사실은 그 이용호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다는 것을 선거 어떤 전략이나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저희 국민의당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뭐 당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뭐 제재를 받으면은 그러면은 낙선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올라가시는 건가요? 복을 하죠. 복을 만약에 빠지면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합니까? 보궐 최고위원 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얘기합니까? 아니 그랬으면 좋겠어요. 김영준 지난번에 네. 민주당에서 뭐 이렇게 그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뭐 이렇게 좀 비난하거나 그러면은 처벌하는 그런 법 만들기로 하지 않았나요? 네. 근데 지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진척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국민의힘 스스로도 좀 말하자면 전주 보궐선거도 있고요. 또 내년 총선을 왔을 때 이게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중도 표심, 수도권 표심하고 멀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일본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너무 원웨이로 지난번에 논의해서 가고 있고 그런데다가 완전한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정광훈과 칭송하면서 최고의 어떤 뭐 일등짜리 최고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어떤 지역과 무관한 분들이 봤을 때 국민의힘의 가치, 국민의힘의 어떤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결과들을 낳을 것이고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진짜 뭐 호남이 그래도 줄 것 같아 이런 것 자체가 완전 지역주의거든요. 지역주의에 파묻힌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손잡는다는 것도 있고 실제로 더 나아가서는
결과적으로 대통령도 안 될 줄 알면서 이런 공약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통합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그나마도 뭐 김한길 위원장을 비롯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분들이 무슨 수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우리 정치권 모두가 실제로 보면 거구와 극자 그 모두에서 조금 구분되는 아까 우리 그 나오신 크리에이터가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정 정도의 말하자면 그 우리 안에서 용인될 수 있는 보수 진보의 틀 속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지난번에도 인선에 그 부결된 분들을 다시 또 올리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뭐 항일 왜곡 관련돼서 또 5.18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간단히 지나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자기 정치, 자기 당선 그런 자기 자리만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정치를 망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좀 찾아와 봤는데요. 제가 꼭 나누고 싶은 이제 김재원 대표가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문구를 양산에 가서 윤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이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려운 이론이 아니다. 상식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같이 지내면서 저절로 알게 되고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면서 저절로 깨닫는 것이 바로 상식이고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좀 새기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풍우님, 김재원 같은 정치인을 보면 늑대 소년이 떠오릅니다. 거짓말로 재미를 얻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그런 의견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사실 이제 국민의힘 광주 쪽에 당협위원장 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쑥대밭이 돼버린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좀 많이 안타깝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 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또 본인이 수기하시고 해명하시거나 아니면 사과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5.18의 정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이 부분은 좀 제대로 해야 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소개해주고 싶은 사례가 있는데 뉴욕의 상원 의원 데니엘 패트릭 모이니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모이니헨 의원이 어떤 의원하고 논쟁을 하는데 그 의원이 그건 당신 의견이고 나도 내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니헨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에게는 당신의 의견에 대한 권리가 있지만 당신이 제시한 사실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에 어긋나는 얘기 막 떠들어댄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공자님 말씀 중에 핵심이 정치의 본령이 무심분립이라고 예. 신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이만큼 신뢰를 깬 게 있을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네,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취합을 해서 내일 크루즈 당첨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